자, 박은순 시장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당한 여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수사도 안 하고 경찰이 그런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찌감치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이 언론에 나왔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소를 했던 여성에 대한 어떤 신상털이가 도를 넘었고 복수를 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희정 부분, 안희정은 이 박은순처럼 일방적으로 가해를 하는 부분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도 좀 있었죠.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김지연인가는 여성에 대해서 뭐 2차 가해 운운하면서 생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런 유의 사건에서는 전부 2차 가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마치 아주 절대적인 신성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여성 피해자들을 미투에서 대해놓고는 이번에 이 박은순에 대한 고소한 부분에 있어서 그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 여성단체, 그리고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 등 정의당 등에서 나오는 행태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들도 다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유호정이라는 젊은 비례대표 의원이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리고 피해 호소자를 향해 지금 당신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는 없다. 박은순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 있다 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의원이, 젊은 여성 두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당원 게시판에 조문 거부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탈당하는 글이 막 올라왔고 인신공격적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노회찬 사망 후 대거 입당한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 행동으로 보이고요. 정의당이 이러다 보니 최근에 혁신위원회에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서 정의당의 길만을 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특히 유시민 등 민주당 계열이 들어온 부분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청에 공개 열람된 직원들 자료를 빚어보니 곧 찾겠네요. 같은 여자로서 제가 그분에게 참교육 시켜줄 겁니다. 자, 이런 글들이 지금 이제 넘쳐나고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그 여성 사진이라며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도대체요,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진들을 돌리지 말기를 바라고요. 저한테도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진을 봤어. 무엇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호기심에서 바라보는 그런 행태지 않겠습니까? 저는 변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10일날 오전 9시에 김어준의 딴지일보에 이런 글이 올라왔고 곧 찾겠다고. 그래서 지금 성추행 피해자를 색출해서 보복하겠다라는 반사회적 내용이 있었지만은 400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는 겁니다. 자, 경찰은 이런 놈들을 잡아가지고 왜 사법 처리를 안 합니까? 지금 성추행 고소자에 대한 인신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테러를 당할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 세상 무서운 걸 알게 해줘야 그렇게 당당하면 이런 까고 미투하든지 하면서 욕을 하고 악은 응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아무리 자기들이 문가리우스와 민주당 지지자고 친여권 지지자라 하더라도 도를 넘은 개인에 대한 인신 테러 행위고 이것은 범죄일 수 있다는 부분을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사이버팀이 이런 글을 올린 놈들을 왜 잡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유호정이나 장혜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사이코패스냐고 공격을 받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의 요청과 동의가 있다면 신변을 보호하겠다.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자,
심지어 박원순이를 가족장으로 하지 않고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부터가 이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2차 가해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그 5일장 형태, 이것이야말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치루어지는 이런 형태. 성추행 성희롱을 집요하게 시도하다가 고소당하자 자살에 이르는 시장에 지금 2만 명이 조문한 것도 제가 볼 때는 2차 가해다. 조문도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조문 대회를 보면서 고소자가 느끼는 공포감이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조문한 사람도 2차 가해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 민우회 등 여성단체도 10일 날 박원순의 장례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냈어요. 이런 단체들의 성격이 친자파 성향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단체가 존립이 없어지는 거죠. 자, 민주당이 지금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 하면서도 박원순 가족부터 박원순에 대한 모욕에 대해 명예훼손을 고소할 수 있다라는 소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자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라고 떡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이것 자체가 그야말로 맑은 분, 도덕적인 분, 어쩐 식으로 미안한 것 자체가 일종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고, 그 다음에 의혹 자체에 대한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일날 민주당의 허윤정 대변인이라는 여자는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 박원순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다른 이야기가 있거나 성추행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상 틀기가 계속되자 그제서야 이제 무분별한 신상 틀기를 중단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2차 가해 이런 부분과 똑같은 또 부분으로 박원순에 지금 대해서 망자를 조롱한다, 이런 식으로 일부 보수 언론조차 최소의 품격도 무너진 사회라고 이 동등하게 비판합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비판하고 박원순을 조롱하는 것도 비판합니다. 자, 박원순에 대한 조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우리 사회가 미쳐서 날뛰니까 그 미쳐서 날뛰는 부분 속에서 누군가는 속에 억눌린 게 많을 거고 그걸 내가 좀 찔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롱이 나오는 거야. 저는 조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뭐 보수의 품격을 넘어서서요, 실제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자, 그렇지만 2차 가해와 그리고 박원순을 추모하는 이 분위기와 그 조롱을 동등한 무게로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동등한 무게로 놓아질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미국에도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워낙 극명해서 이제 결혼도 안 한대요. 서로 다른 당의 사람들하고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서로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지. 자, 다른 부분, 만약에 보수의 성추행 부분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무슨 그야말로 강간당인이 어쩌니 이야기를 하면서 비하하면서 지금 연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지금 성추행, 성폭행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 농객 전우용이라는 자는 박원순이 한 여성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는 아직 모른다. 여성들이 박원순만한 남사친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인터넷 무슨 기자라는 한 친구는 여성이 배설인가 싶다. 성폭력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판을 치고 대한민국에 앞장서서 페미니즘을 크게 떠들던 자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때 버닝썬에서 멀쩡한 일반 여성들을 술 먹이고 마약 타서 강간하고 사진 찍어 돌리고 이렇게 피해자가 수백 명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것도 다 지금 침묵했습니다. 오죽하니 평범한 여자들끼리 연락을 해서 버닝썬 앞에서 시위를 했죠. 자, 한국 여자기자협회가 박원순의 명복을 빌면서, 자, 이거는 또 말라넣었어요. 다만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인이 한국 최초로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서 성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그런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라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답할 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서는 안 된다.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질문에 답을 찾는 첫 단계다. 현행 법 체계는 이번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 정의의 문제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무차별적인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포한다.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피해 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자, 이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거듭 점검하는 등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좌파 언론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게 꼭 내가 성폭행이나 가해를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 여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건드려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박원순을 추모하는 이 언론의 분위기가 성인지 감수성을 지금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미투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용기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래도 여자 기자들이라서 한국의 가장 똑똑한 여자들이라서 이런 말이라도 합니다. 지금 뭐 빗속에 발인 온라인 연결식 엄수라는 표현 자체도요,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화 생활의 발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못될 망정 괴물은 되지 말자. 지금 박원순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지금 괴물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진보라는 부분의 의미가 뭔지도 한번 봐야 된다. 적어도 괴물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보니 보수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괴물이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더요. 저는 박원순을 바라보면서 지킬 박사와 하이더를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자유가 없는 겁니까? 있죠. 그가 과연 여성의 성추행만큼에서만 지킬 박사와 하이더였을까요? 그의 시민운동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더는 없었을까요? 저도 많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호화 시민운동을 했는지, 위선적인 시민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재벌들의 약점을 잡고 잘못된 사회운동을 했는지도 저도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박원순의 삶은 전부가 지킬 박사와 하이더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